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딱 한 달 전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 도서를 읽고 너무 좋아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같은 저자의 책을 제가 2권 산 게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메이트 북스에서 출간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도서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의 인간을 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직관과 통찰에 경탄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질을 파헤치고 들어가면서 인간과 대중의 심리, 처세술을 냉철하게 일러주니 시대를 초월해서 현대인들이 깊은 공감을 하고 울림이 전달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세상살이의 본질과 구체적인 실천 수칙들을 일러주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하라.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하라.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진다. 말을 내뱉기 전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할 때 경솔한 사람은 곧 다른 이에게 압도당하거나 추월당할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대화할 때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기에 그로 인해 내가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중을 기한 끝에 나오는 문서상의 대화에서도 주의가 요구되는데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상의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경험이 많은 자는 다른 이의 혀에서 영혼의 혈맥을 찾아낸다. 그래서 현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지니.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여긴다. 대화는 옷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보다 명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도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위대한 이들에 대한 혐오감을 억제하라. 마음이 흐르는 대로 놔두다 보면 가끔 상대의 성격을 알게 되기도 전에 혐오감을 품게 될 때가 있다. 이 타고난 비천한 반감은 이따금 아주 훌륭한 사람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지혜는 이 감정을 다스린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이들에게 공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이들에 대한 혐오감을 억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을 갖춰서, 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성스러움을 갖춰서 대하라. 이는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기술이다. 일치감을 보이면 호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분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을 그때그때 조율하라. 진지함에도
쾌활함에도 정치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모두를 사로잡아라. 다른 이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에겐 이런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술을 노련하게 다루는 데에는 많은 재능이 필요하다. 지식과 취미가 다양한 사람에겐 이것이 별로 힘들지 않다. 재능이 많을수록 잘난 척하지 마라. 재능이 많을수록 더욱 잘난 척하지 마라. 그런 일이야말로 가장 저열하고 볼품없는 짓이다. 잘난 척은 다른 이들에게 역겨움을 가져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어줘야 하는 순교자로서 하나하나 주목해줘야 하는 고문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재능은 잘난 척으로 인해 그 공로가 사그라진다.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고 인위적인 기술로 강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 호감을 받는다.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잘난 척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일을 잘 처리할수록 그에 들인 노고를 감춰야 한다. 그래야 그 완전성이 천성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잘난 척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을 잘난 척하는 상황에 빠져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알게 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장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그것에 주목할 것이다. 완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2배로 위대해진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 찬사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얕고 많은 것보다는 깊고 적은 것이 더 탁월하다. 완전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 모든 탁월한 것들은 언제나 드물고 귀하다. 깊이가 있는 것은 탁월함을 생성해내며 그 본질이 고귀하다면 영웅적인 것도 낳는다. 반면에 양과 크기가 많고 큰 것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미미하다. 사람의 경우에도 거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난쟁이인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마치 얇은 것에는 지혜로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책의 두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한다. 양만 많아서는 절대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노력과 재능을 겸비해야 한다. 노력과 재능, 이 2가지가 없이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고 이 2가지를 겸비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보통 수준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노력하면 뛰어난 수준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노력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근면은 명성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적게 지불한 것은 그 가치도 적다. 최고의 직위에 있으면서 궁지에 몰리는 것은 대개 근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낮은 지위에서 뛰어난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위에서 뛰어날 수도 있는데 가장 낮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건 변명거리가 전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타고난 재능과 인위적인 노력이 모두 요구되며 근면은 이 둘을 보장해 준다.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라.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멸한다. 그들은 사물 속에서 본질의 절반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기에 자신의 결함이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하찮은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중요한 일에는 작은 가치를 둔다. 그들은 언제나 거꾸로 무게를 가늠한다. 처음부터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잃을 이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사물들 중에는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탐구해야만 그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모든 것에 대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다. 근본에 다다라서 튕겨져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들며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한다. 이처럼 현명한 자의 생각은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자신을 도울 줄 알아야 큰 어려움을 이겨낸다.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다부진 심장보다 더 좋은 반려자는 없다. 심장이 약해지면 주변의 다른 부위가 심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자에겐 큰 어려움도 작아진다. 운명에 무기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불운에 처했을 때 자신을 전혀 돕지 않음으로써 그 불운이 곱절이 된다. 불운을 견뎌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깊이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낸다.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물리칠 줄 안다. 심지어 별자리의 운세까지도 말이다. 당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게 하지 마라. 유명해진 사람들의 불행은 흔히 사람들이 품는 지나친 상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된다. 실제의 것은 절대 상상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완전한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만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소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늘 더 큰 것을 상상하게 된다.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고 해도 머릿속으로 그려낸 그림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푼 기대에 사로잡혀 있다가 실망하게 되기에 이들은 경탄하기보다는 잘못을 물고 늘어진다. 희망은 어마어마한 진실의 날조자다. 지혜는 희망을 나무람으로써 차후의 즐거움이 기대를 능가하도록 해준다.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자신이 뜻한 바를 어느 정도 감추라. 그러면 결과에 비해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실제의 결과가 기대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면 더욱 좋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나쁜 일에서는 역으로 적용된다. 나쁜 일이 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매우 혐오스럽고 두려웠던 것이 나중에는 견딜 만한 것으로 비춰진다. 특별한 것을 택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택해야 한다. 어떤 일을 잘 모르겠거든 언제나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총명하다는 평은 아니더라도 철저한 사람이라는 평은 들을 것이다. 그 반대로 배운 자는 모르는 일에 끼어들어 임의로 행동할 수 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험을 무릅쓴다면 얻는 것은 당연히 파멸뿐이다. 그러니 항상 확실한 것을 붙들라. 이미 완성된 것은 잘못될 수 없다. 지식이 있든 없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확실한 것을 택하는 것이 특별한 것을 택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의 지위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가진 지위보다 더 나아야 하며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인격은 항상 그보다 더 훌륭해야 한다. 포용력 있는 정신은 스스로를 항상 더 넓혀 나가며 그럴수록 그의 지위도 더 두드러져 보인다. 반대로 편협한 사람은 이내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명망을 잃고 따르는 자들도 잃는다. 아우구스투스 대제도 군주로서의 지위보다는 인간됨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자신의 영예로 여겼다. 여기에 고상한 정신과 사려 깊은 자신감이 따른다면 그 이상 훌륭한 인간됨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무언가를 배우려 하자. 그 어떠한 것에서도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타인을 능가하는 그 누구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다. 각 개인에게서 유용한 점을 이끌어낼 줄 아는 것은 유용한 지식이다. 현명한 자는 모든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멸시한다. 좋은 점을 인식해낼 줄 모르고 훨씬 더 나쁜 점만 가려내기 때문이다. 온전히 내게 속하지도 온전히 남에게 속하지도 마라. 온전히 자신에게 속하지도 온전히 남에게 속하지도 마라. 두 가지 모두 다 비루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가지려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상냥하지 않으며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때로는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당신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불행한 것이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의 노예라 불릴만 하다. 모호함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워라.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모든 기술 중에 으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루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자 열망하는 진실은 언제나 절반 정도만 말로 표현되기에 주의 깊은 사람만이 그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바라는 모든 일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고삐를 당기고 싫어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박차를 가한다. 좋은 일을 행하되 한꺼번에 다 행하지는 마라. 좋은 일을 행할 줄 알되 한꺼번에 다 행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행하라. 절대로 남에게 갚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것을 주게 되면 이는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가 이를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자신의 힘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상대는 당신과의 교제를 끊으려 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베풀려다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나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를 갚기 어려워 몸을 움츠리고 마침내 베푼 자를 적으로 삼을 것이다. 바보는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빚을 진 자는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눈앞에 보려 하지 않는다. 남에게 무엇을 줄 때에는 상대가 원하되 부담은 적은 것을 주어
호의와 존경을 얻어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로 인해 불공평한 싸움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장난 상태이며 더 잃을 무언가도 없다. 그렇기에 그는 온갖 부정한 일에 몸을 던진다. 그런 끔찍한 위험에 당신의 소중한 명망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명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터무니없는 사고로 수많은 뜨거운 땀방울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과 명예심을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아 자신의 위신을 돌본다. 그리고 자신의 명망과 그 외의 모든 것에 깊이 생각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에 개입하고 유보적인 태도로 사안에 접근함으로써 신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적시에 물러나며 자신의 명망을 늘 안전한 곳에 보호해 둔다. 한 번뿐인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어야 한다. 쉼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르지 않는 긴 여행만큼 피곤하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즐겁게 만든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산다. 그럴 때 진실된 책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여행은 산 사람들과 보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썼고 때로는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을 곁들여 놓았다. 세 번째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 여행은 철학하며 사는 것이다.